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장이 성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또 피해자를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협회의 징계 절차도 불투명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에다 피해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귀포시 체육회 한 종목협회장. 피해 여직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2달 만에 회장의 징계를 위한 종목협회 자체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제주 MBC가 확보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 통보문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당 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30일 전 해고를 통보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청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의 경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장한테만 이익되게 그냥 아무렇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징계가 하나도 안 이루어져서 되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협회 규약을 위반했고 5인 미만 사업장도 부당해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서귀포시 종목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도 어긋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성폭력 등의 범죄는 징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경우 형사사건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있다 해도 징계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 같은 경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위원회는 성추행 사건 당시 목격자에 대한 확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성폭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중한 정도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징계를 심의한 위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에 의해 선임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면서도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노무사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결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5월을 맞아 대학마다 축제 준비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도내 한 대학에서 축제 기간 운영하는 임시식당 영업권을 두고 높은 입점비에 후원금, 대리 입찰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다음 주면 대학 생활에 꽂힌 5월 대동제가 열릴 한 대학교 운동장. 축제가 시작되면 이곳은 임시식당 16곳이 자리 잡는 먹거리 골목으로 바뀝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인 만큼 외부 업체의 공간은 5곳으로 제한하고 11곳은 학생들이 운영하겠다는 계획.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일단 외부 업체의 경우 기본 입점료 100만 원에 후원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 경쟁을 통해 결정됩니다. 기업들 간의 후원금 경쟁을 시킨다는 것 자체가 장사꾼을 상대로 장사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운영하는 공간은 입점료가 60만 원으로 싸고 후원금도 필요 없다 보니 명의를 빌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 돈 100만 원 플러스 후원금을 내면서까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재학생의 이름을 빌려 입점이 확정된 곳만 지금까지 3곳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장 재학생들 사이에서는 축제가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학생들이 운영하고 학생들을 위한 축제를 여는 것인데 학생들이 아니라 외부인들이 더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이 대동제의 취지에 일단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대 학생들이 가입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논란이 일면서 축제 준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제주대 총학생회 측은 기업 입점비와 후원금은 수익 목적이 아닌 사용료의 성격으로 책정됐고 외부 업체의 상호명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축제장 바깥에도 40여 개의 공간과 22대의 푸드트럭이 입점료를 내고 들어올 예정인 상황. 불투명한 후원금 경쟁으로 상인들이 학생들의 공간까지 빼앗으면서 대학 축제가 상술로 물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가 도시 확장을 막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내놓은 새로운 도시개발 전략이 압축도시 조성입니다. 도시 외곽으로 빠져나간 주거와 상업, 문화와 복지, 행정 같은 다양한 기능을 도심지로 불러 모아 고밀도 복합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전략인데요. 하지만 정작 제주도가 고도 완화에만 몰두해 반쪽짜리 정책이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입니다. 5년 전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진 경상북도 상주시. 인구 감소로 원도심이 쇠퇴하자 상주시가 꺼내든 대안이 압축도시 만들기입니다. 외곽으로 빠져나간 다양한 도시 기능을 다시 원도심에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심지에 빈 건물을 매입해 공공기관이나 돌봄센터 같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폐업한 마트 부지에는 외곽에 있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상주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원도심에 주택은 물론 상업과 문화, 행정 등 다양한 기능을 집중시켜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시청을 현 청사에서 가까운 거리로 옆으로 옮기는 것 또한 도심을 지키기 위한 집중 전략이고 도심 속으로 점점 더 도시의 기능을 집중시키고 압축시킨다. 이것이 우리 상주시의 전략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압축도시. 지금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분리하고 건물 용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상업, 문화와 행정, 복지와 의료 등 다양한 용도의 건물들을 밀집시키는 고밀도 복합형 개발이 특징입니다. 제주도가 2년 전 확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에도 압축도시 조성이 명시됐습니다. 제주의 도심은 고밀 복합형 압축도시, 즉 컴팩시티로 도시를 관리하는 게 맞다는 방향을 설정했고, 그러나 제주도는 고밀도 복합형 압축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하면서도 유독 고도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현재 추진 중인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도 고도 관리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고도지구는 그 수단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복합 기능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도시 확장을 막고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압축도시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고밀도 복합 개발을 위한 다양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5.18) 상징적인 장소로 광주 금남로를 많이들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이곳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요. 대학생들이 장애인들도 쉽게 오갈 수 있는 곳들을 표시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있는 한 개방 화장실. 입구가 좁다 보니 휠체어를 타고서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나도 한다 초대해도 회전 방송이 안 나오는데. 장애인용 화장실 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대도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데다 휠체어를 타고 회전하지 못할 정도로 좁습니다. 지금도 지금 0.6km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1.4m 정도 있어요. 이처럼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거리를 다니면서 일상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을 전남대학교 창업 동아리 학생들이 일일이 조사해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지도에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장애인 화장실뿐만 아니라 도로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로 가기 힘든 구간, 경사가 심해서 올라가기 어려운 곳 등 금남로 일대의 전반적인 현황이 담겼습니다. 너무 쏟아질 것 같아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여기는. 이처럼 인도와 횡단보도 사이에 경사가 심하다 보니 이곳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크게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데요. 이처럼 이곳에 도로를 지나서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학생들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에게는 금남로에 나가는 것조차도 큰 도전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5.18 전야제가 크게 열리는 만큼 지도가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한테 그냥 평범하게 보이던 길도 그분들에게는 큰 장애물로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도를 통해서 5.18 전야제가 약간 누구에게나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본 장애인들도 금남로를 다니는데 지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디에가 설치되어 있고 또 설치가 또 미흡한 곳이 어디인 거라는 걸 안다면 피해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으니까 상당히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5.18 행사위원회는 학생들이 만든 지도를 종이로 제작해 5.18 전야제 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네, 어제는 초여름처럼 더워서 반소매 옷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날씨였는데요. 오늘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단 해가 지면 금세 서늘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모레 금요일에는 제주도 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북부 지역과 동부 지역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은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는데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공기질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요. 햇살이 따갑겠습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자외선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북부 지역 15도 보이고 있고요. 서부 남부 지역 16도, 산지 성판악 12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 24도, 동부 지역 22도, 남부 지역 21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 13도 안팎으로 시작해서 낮 기온 23도 내외로 포근하겠습니다. 추자도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모레까지 해상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 시작된 비는 토요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 이번 주말에는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따뜻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조업하던 모슬포 선적 어선이 한때 침수됐다 중국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1분쯤 서귀포 남쪽 563km 해상에서 승선원 8명을 태우고 조업 중이던 모슬포 선적 29톤급 어선이 침몰 중이라며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장과 외국인 선원 7명은 협조 요청을 받고 출동한 중국 해경에 2시간 만에 모두 구조됐습니다. 제주해경청은 현장에 5,000톤급 경비함정을 보내 오늘 오전 선원들을 인계받을 예정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전성준 판사는 종교인을 사칭해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속인 혐의로 기소된 2명에게 징역 5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다른 일당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에 근거를 둔 사기 조직 판매책으로 목사와 수녀를 가장해 컨테이너와 농막 등을 중고 거래 물품 플랫폼에 팔겠다고 속여 500여 명으로부터 3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튜브 개인 방송을 이용해 대리 도박을 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박할 사람을 모집한 뒤 현금 3억 원을 받아 유튜브 개인 방송에서 온라인 도박 게임을 대신 진행하고 현금 125억 원 상당의 개인 머니를 환전해준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30억 원을 추징 보전하고 대리 도박을 진행한 공범과 고액 도박자들에 대해 추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부속섬 주민들의 택배 배송 편의를 위한 드론 배송 서비스가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도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시하던 비양도 드론 배송 서비스를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배송 종료 시간도 저녁 8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했습니다. 또 배송 무게도 기존의 3kg에서 10kg으로 늘렸습니다.
제주 해안의 골칫거리인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 갈파래가 화장품 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해상에서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과 구멍 갈파래를 도내 해양 바이오 기업에 공급해 샴푸와 비누 등의 화장품을 시범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참여 기업을 모집해 연말까지 제품 개발과 시범 생산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수거된 괭생이 모자반은 11,600여 톤, 구멍 갈파래는 25,000여 톤입니다. 성산 포항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4년 동안 490억 원을 투입해 성산 포항 진입도로 440m 구간을 왕복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겸용 도로도 새로 조성하고 낡아 방치된 관문과 수문을 철거한 뒤 64m 길이의 해상 인도교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과 제2공항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제주도 의회에서 21대 대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초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고 제주 제2공항 백지화 등 3대 영역의 16개 과제를 정책과 공약으로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 시민의 평등한 삶과 소수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고 결의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